내 이놈, 정녕 네가 죽고 싶은 게냐? 하는 고함과 함께 술상이 뒤엎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릅니다. 핏발선 눈으로 숙종이 장희재를 노려보았고 희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누이가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희재의 목소리는 파리한 촛불처럼 흔들렸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장희빈이었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드리워진 인동 장씨의 작은 집 마당. 비 한 방울 없는 날에도 눅진한 습기가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떼돌 아래 놓인 낡은 고무신 위로 떨어지는 빗물은 흙탕물을 만들며 그들의 가난을 말없이 대변했습니다. 1659년 미천한 역관의 딸로 태어난 장옥정은 태생부터 그림자 속에 갇힌 존재였습니다. 명문가 자제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올 때마다 옥정의 작은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갈증과 열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윤 씨는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시대의 굴레는 너무나도 견고하여 옥정에게 허락된 삶의 범위는 지극히 좁았습니다. 하지만 옥정은 달랐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총명함이 깃들어 있었고,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그 자태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어머니의 잔심부름을 하면서도 틈틈이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는 옥정의 모습은 가난한 집안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단연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답답한 울타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을 갈고 닦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운명의 여신은 옥정을 외면하는 듯했지만 그 손길은 아주 은밀하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옥정의 외당숙은 역관이었고 그의 처가 대왕대비 조씨, 즉 자의대비의 궁녀였습니다. 이 작은 인연의 끈이 옥정을 궁궐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이끌게 됩니다. 옥정은 궁에 들어가 자의대비의 상궁, 김씨의 조카딸로 지내며 궁중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궁궐은 화려한 비단 옷과 향긋한 꽃향기, 그리고 엄격한 규칙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어린 옥정의 눈에 비친 궁궐은 신비롭고도 두려운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기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옥정은 이곳에서 예법과 궁중의 관습을 익히며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오뚝한 콧날, 도톰한 입술은 매혹적인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특히 사슴처럼 깊고 검은 눈동자는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글씨는 유려했고 그림 솜씨 또한 남달랐으며 바느질 솜씨는 궁녀들 사이에서도 으뜸으로 꼽혔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나온 섬세한 자수와 비단 옷은 궁중 여인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할 정도였습니다. 옥정은 타고난 아름다움과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궁궐의 수많은 궁녀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빛나는 재능과 미모는 동시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옥정의 미천한 신부는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어디서 저리 요염한 자태를 뽐내는가. 궁궐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옥정의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그러나 옥정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들을 발판 삼아 더욱 강인하게 자신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굳건한 의지와 뜨거운 열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정은 이 궁궐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680년 경복궁의 깊은 밤, 고요한 어둠 속을 숙종은 홀로 거닐고 있었습니다. 20살의 젊은 국왕 숙종은 정치적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고독한 군주였습니다. 아버지 현종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는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당쟁 속에서 왕권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었습니다. 상평책을 구상하며 밤늦도록 고뇌하던 숙종의 눈에 문득 환하게 밝혀진 작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대왕대비전 옆 궁녀들이 거처하는 행각의 한 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간 숙종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장옥정이었습니다. 옥정은 밤늦도록 바느질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비단의 술을 놓는 그녀의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촛불은 흔들렸지만 옥정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수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숙종의 심장은 강렬한 불꽃에 휩싸인 듯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옥정의 미모에 압도되었고 그녀의 고요하면서도 강인한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숙종은 옥정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옥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눈앞에 선 청년이 국왕 숙종이라는 사실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숙종은 옥정에게 자신의 고뇌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답답한 궁중 생활과 끝없는 당쟁 속에서 지쳐 있었고, 옥정은 그런 숙종에게 전에 없던 따뜻한 위로와 지혜로운 대화를 선사했습니다. 옥정은 뛰어난 지식과 재치를 겸비하고 있었으며 숙종의 정치적 고민까지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숙종은 옥정과의 대화 속에서 위안을 얻었고 이내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옥정 또한 숙종의 총명함과 고뇌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궁녀가 아닌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은밀하게 그러나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숙종은 밤마다 옥정을 찾아 그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시와 그림을 함께 감상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옥정의 미모와 지성은 숙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숙종은 옥정을 자신의 옆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옥정에게 특별한 총애를 베풀었고 이는 곧 궁궐 전체의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궁궐에는 숙종의 어머니인 대비 김씨 명성왕후와 왕비 인현왕후 민씨가 있었습니다. 대비 김씨는 옥정의 미천한 신분과 요염한 아름다움이 왕실의 위엄을 해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숙종이 옥정에게 지나치게 빠져드는 것을 경계했고 결국 옥정을 궁 밖으로 내쫓기로 결정합니다. 전하, 저 천한 궁녀가 감히 왕실의 근본을 흔들려 합니다. 당장 궁 밖으로 내치시옵소서. 대비 김씨의 불호령은 궁궐 전체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숙종은 어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옥정을 궁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비통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옥정은 숙종의 눈물을 보며 말없이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연약해 보였지만
그 발걸음에는 다시 돌아오리라는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숙종은 옥정과의 이별의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옥정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함께 언젠가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겠다는 뜨거운 다짐이 새겨졌습니다. 숙종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궁궐의 어둠 속으로 옥정의 그림자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궁 밖으로 쫓겨난 장옥정은 한양의 한적한 집에서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숙종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자신을 멸시하고 궁에서 내쫓은 이들에 대한 깊은 원한이 자리 잡았습니다. 차가운 궁궐 담장 밖 세상은 옥정에게 더욱 혹독했습니다. 미천한 신분이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궁궐의 화려함은 이제 아련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옥정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달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궁궐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보여주리라. 옥정은 궁 밖에서도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남인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당시 서인과 남인 간의 당쟁은 극에 달해 있었고 옥정은 이 복잡한 정치 구도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장희재 또한 남인 세력과 교류하며 누이의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1683년 숙종의 어머니인 대비 김씨 명성왕후가 갑작스럽게 승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옥정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대비 김씨는 옥정을 궁 밖으로 내쫓은 장본인이었기에 그녀의 죽음은 옥정이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숙종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옥정에 대한 그리움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686년 장옥정은 마침내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귀환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옥정은 이제 더 이상 순진하고 연약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함께 복수심이 서려 있었고 그 걸음걸이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숙종은 옥정을 다시 만난 기쁨에 들떴고 그녀에게 특별한 총애를 베풀었습니다. 옥정은 곧 수권쇼 유안의 품계를 받고 숙종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궁궐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정의 복귀는 인현왕후 민씨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인현왕후는 온화하고 현명한 왕비였지만 후사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면 옥정은 숙종의 총애를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했고 곧 회임을 하게 됩니다. 1688년 옥정은 왕자 이균 훗날 경종을 낳았습니다. 왕자의 탄생은 옥정의 위상을 하늘로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자를 낳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옥정은 이제 단순한 후궁이 아닌 왕의 아들을 낳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숙종은 옥정이 낳은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려 했으나 서인 세력과 인현왕후는 이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서인들은 인현왕후에게 아직 젊으니 후사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숙종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옥정을 희빈 씨 피인으로 책봉하고 그녀가 낳은 왕자를 원자연즈로 정합니다. 이 사건은 기사환국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숙청으로 이어집니다. 숙종은 장희빈과 남인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서인들을 대거 축출하고 남인들을 등용했습니다. 송시열, 김수왕 등 서인의 거물들은 유배되거나 사약을 받았습니다. 인현왕후 또한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눈물을 머금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궁궐 담장 밖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 떨기 꽃잎처럼 쓸쓸했습니다. 마침내 장옥정은 꿈에 그리던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689년 그녀는 조선의 제19대 국왕숙종의 계비, 즉 중전 장씨가 되었습니다. 미천한 신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장옥정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 뒤에는 피와 눈물 그리고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값비쌌습니다. 중전의 자리에 오른 장희빈은 이제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고 눈빛은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천했던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오직 빛나는 권력만이 그녀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 장희재를 요직에 등용하고 남인 세력을 전면에 내세워 전국을 장악했습니다. 궁궐은 장희빈과 남인들의 세상이 되었고 한때 인현왕후와 서인들의 편에 섰던 이들은 숙청되거나 좌천당했습니다. 그녀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은 늘 위태로운 법입니다. 중전의 자리에 오른 후 장희빈은 점차 변해갔습니다. 숙종의 사랑에 대한 불안감과 미천한 신분이라는 꼬리표가 가져다준 열등감은 그녀를 더욱 조급하고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인물은 용납하지 않았고 과거 자신을 천대했던 궁중 여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차 없는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궁궐은 장희빈의 그늘 아래 공포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그녀의 오빠 장희재는 누이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아넘기거나 백성들을 수탈하는 등 그의 악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비리는 백성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했고 이는 곧 숙종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숙종은 처음에는 장희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녀의 과오를 눈감아주려 했지만 점차 그녀의 행동에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장희빈은 왕자를 낳은 후 숙종에 대한 태도가 오만하고 불손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총애를 당연시했고 때로는 숙종의 말을 거역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숙종의 마음속에서는 장희빈에 대한 사랑이 점차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집착으로 변했고 집착은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그럴수록 숙종은 더욱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1694년 갑술환국이라는 또 한 번의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숙종은 장희빈과 남인 세력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자 전격적으로 서인들을 다시 등용하고 남인들을 축출하는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며
그녀를 다시 복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어찌 그리 어리석었는가. 민 씨를 다시 불러들이라. 숙종의 목소리는 분노와 회한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희빈은 중전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다시 희빈으로 강등당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장희재를 비롯한 남인 세력은 유배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장희빈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궁궐의 모든 이들은 폐위된 희빈 장씨를 비웃거나 외면했습니다. 권력의 덧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2년 왕우민 씨는 다시 중전의 자리에 복위했습니다. 폐위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온화하고 자애로운 왕비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의 마음속에는 복위된 2년 왕후에 대한 깊은 증오와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년 왕후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고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에 사로잡혔습니다. 폐위된 희빈 장씨는 창덕궁 취선당에 유폐되어 절망 속에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복수심이 들끓었고 밤마다 잠 못 이루며 2년 왕후를 저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토록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 모두 2년 왕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신에 깊이 빠져든 장희빈은 취선당에 신당을 차려놓고 2년 왕후를 저주하는 끔찍한 굿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취선당에서는 기괴한 주문과 향 냄새가 흘러나왔고 이 소문은 궁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궁녀들은 희빈 장씨의 광기 어린 모습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러던 1701년 2년 왕후 민 씨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승하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2년 왕후의 죽음은 숙종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2년 왕후의 마지막을 지키며 통곡했고 그녀의 죽음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2년 왕후의 죽음은 희빈 장씨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중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년 왕후의 죽음 이후 궁궐 안팎에서는 희빈 장씨가 2년 왕후를 저주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숙종은 이 소문에 귀 기울였고 취선당에서 벌어진 굿의 전말을 알게 되면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중전을 저주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다니. 이는 필시 능지처참에 해당하는 죄악이다. 숙종의 녹이 어린 목소리는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숙종은 곧바로 희빈 장씨를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희빈 장씨가 취선당에 신당을 차려놓고 2년 왕후를 저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숙종은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이토록 잔인하고 광기에 사로잡힌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숙종은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신하들은 희빈 장씨가 세자의 생모라는 점을 들어 극형만은 피해야 한다고 간언했지만 숙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역대 왕실에 이토록 잔인하고 패륜적인 행동을 한 여인이 있었단 말인가. 세자의 생모라 할지라도 국모를 저주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숙종의 단호한 명령에 신하들은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1701년 10월 희빈 장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취선당의 작은 방, 옥정은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아닌 깊은 체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죽음을 앞둔 한 여인의 처절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세자 이균을 보고 싶어 했지만 숙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보지 못하는 어미의 슬픔은 처절했습니다. 사약을 받은 장희빈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불과 42세였습니다. 한때 숙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중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의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파란만장한 삶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궁궐의 어둠 속으로 장희빈의 마지막 숨결이 스며들었습니다. 장희빈이 떠난 자리엔 차가운 바람만이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장희빈이라는 이름 석지 않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았을까요? 누구는 그녀를 권력에 미친 희대의 악녀라 부르고 누구는 시대가 만든 비운의 여인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약을 앞에 둔 옥정의 눈에 비친 것은 아마 권력도 탐욕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한 남자를 뜨겁게 사랑했고 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천대받지 않기를 바랐던 한 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요? 미천한 역관의 딸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인생의 더섭음을 말해줍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권력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정말 악녀였는지 아니면 희생양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3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도 옥정이 가졌던 그 뜨거운 열망과 나약함이 조금씩은 섞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밤 장희빈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의 작은 위로와 생각할 거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복덩이 인생 이야기는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